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7% 넘게 폭락하며 국내 금융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그리고 바이오주가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가 3년 만에 발동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과 미중의 힘겨루기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는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으로 수요자 공급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 생태계를 구축,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영동, 강영윤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정리해 주세요. 네,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아마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인사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시장을 좀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자, 연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은 연기금 등에서요. 이틀째 연속해서 계속해서 코스피 1조 원가량을 순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관심이 쏠리고는 있지만 시장이 워낙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의 구원투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속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수혜주들이요. 이 수출 규제를 확대 시작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시가총액만 2조 원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속에서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수혜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의 주가 급락 우려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앞불사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야말로 코스닥 쇼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습니다. 코스닥 7%까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한때 발동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위기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단을 가늠하기 어렵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대외 리스크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불확실성도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최악 증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증권주가 줄줄이 하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증권 시장이 좀 안 좋으면요. 증권주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주들의 모습도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인싸 소식으로는 일단 연기금이 1조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소식, 거기에다가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시가총액이 무려 2조 원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또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을 하면서 금융 위기 수준으로 갔다는 거, 그리고 최악 증시에 증권주가 하락했다는 아싸 소식까지 이 네 가지 소식 중에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윤 전문가님, 자, 네 가지 이슈 중에 어떤 것을 분석해 주실 것인가요? 네, 저는 저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그 지난주도 그랬고 제가 이러다가 계속 이제 반일 감정에 대한 그런 이슈들만 말씀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시가총액이 한 2조 늘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모나미 같은 경우는 저가 대비 한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140% 정도, 17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30% 정도 올랐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주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소비재주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나미 그 전주에 말씀드렸을 때 한 파동에 더 한 번 더 상승은 있겠지만 이제 고점이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를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나미를 보셨을 때 한 파동이 더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가서 이제 풀리지 않았었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시장이 왔다. 정말 수혜받은 종목이 뭐고, 그리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그 종목을 이제 가릴 지금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 좀 이따가 또 뭐 추가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좀 있긴 해요. 소비재 중에서도 아직 좀 덜 수혜받은 종목도 있고, 소비재에서도 뭐 의류가 있고, 뭐 그런 뭐랄까 화경품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런 쪽에서 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해보십사 하고 해서 제가 인싸지만 인싸 아닌 아싸라는 그런 뉘앙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강영현 전문가님께서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매물로 인한 급락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동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아싸 소식 중에서 코스닥 7% 급락 사이드카 발동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제목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3년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급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이 빠졌던 이유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재점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관세 부분을 좀 관세 관련된 이제 카드를 좀 들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중무역 분쟁, 그동안은 좀 봉합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좀 투영이 됐었는데, 지난 주말을 통해서부터 다시 한번 시장 악화되는 요소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무역 분쟁 쪽으로 좀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슈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늘 뭐 위안화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에 따라서 국내 원화 환율들도 1213원, 15원대까지 올라가는 급격한 이제 변동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움직여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장중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칠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더 안 좋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재점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 그와 더불어서 한일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와 더불어서 또 국내적인 이슈들을 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불안 요소들, 그러니까 투심에 대한 훼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상위 쪽 종목군들이 바이오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총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신라젠에 대한, 그러니까 임상 실패겠죠. 임상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임상 권고겠죠. 예. 진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권고 사항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신라젠의 하한가 부분들,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물 쪽에 대한 하락세들,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파생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당장 이거를 좀 풀어나가고자 하는 이슈들, 모멘텀들이 시장에서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자의 7%대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자 시장에 대한 반등치,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을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V자 반등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중론으로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모멘텀을 찾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70포인트, 569.79포인트까지 좀 종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의 저점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코스닥이요 2014년도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면서 진행을 시켜줬던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일자에 반대 매매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용 물량 자체가 워낙 좀 늘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부근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컨디션 출발을 했을 때 시장에서 곧바로 이러한 이제 지지선 자체를 상향 돌파시키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전장에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반등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지수만 볼 것이 아니고 장중에 동시간대에 열리는 니케이 지수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위안화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근 전문가님은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 측면,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급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신라젠입니다. 오늘 신라젠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특징주 중에 특징주였는데요. 이 간암 표적 치료제입니다. 팩사백의 임상 3상 중단 소식에 이러한 영향으로 이틀째 하한가를 맞이한 신라젠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바이오주 모두 부진한 움직임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펼쳐졌었죠. 자, 신라젠 종가 확인하실까요? 오늘 9,350원 빠지면서요, 21,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었고 이 HLB 역시 하락세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가요. 이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의 이 사전 미팅 FDA 신청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후반에 이렇게까지 뛰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75% 오르면서요. 28,05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상승장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이렇게 시장이 툭툭 빠지는 속에서 애국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돋보였던 하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성통상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국내 스파 브랜드인 탑10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요. 1,920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도 쌍방울, 모나미, 하이트줄로 홀딩스 등 역시 애국 테마주들의 움직임 가장 빨간불 켰던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시죠.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요, 불안한 업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적이 올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OLED 투자에 따라서 LCD 다운 사이클 접어들면서 올해 실적을 좀 개선해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건데요. 장 초반에 쭉 올라왔었지만 점점 하락폭 키워가면서요, 4.78% 미끄러졌습니다. 12,95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오늘 좀 관련주로 있었는데요. 트와이스의 멤버 지우의 열애설이 나타나게 됐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잘 만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 나오게 되면서요. 장중 한때는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17,85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종가는 17,750원 기록했습니다. 네,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신라젠은 울었고 신성통상은 웃었습니다. 거기에 HLB와 LG 디스플레이, JYP 엔터주까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5가지 종목 중에 과연 전문가님들의 선택을 받은 특징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뽑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아싸 인사를 말씀드리면서 신성통상은 먼저 말씀드렸죠. 네. 오늘 뽑을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모나미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점에 왔기 때문에 한 파동 정도의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되게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는데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일본 반일 감정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에 대한 수혜주인데 신성통상은 더 올라갈 폭이 더 많이 이렇게 남아 있었고 모나미는 올라갈 폭보다는 떨어질 그 가능성이 더 그렇게 높았던 것이죠.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성통상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상한가를 계속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잔량도 꽤 많이 쌓였거든요. 시간의 잔량도 한 150만 주 쌓이면서 튼튼하게 지켜준 걸로 봐서 신성통상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은 역시 지금보다도 한 20% 이상의 또 한파등이 더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성통상을 제가 오늘 특징주를 뽑았지만 신성통상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특징주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 깊게 그리고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전에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차트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성통상은 그래서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더 상승하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오늘 신성통상과 함께 이제 그리티라는 종목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그리티가 예전에 엠코르셋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불매 운동에 따른 그 의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간 종목인데요. 그리티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에 다가가면서 3시 한 18분이죠. 그러니까 장마감하기 한 2분 전쯤에 거의 10초 만에 거기 상한가에서 15% 정도를 뺐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매 물량이 나왔던 건데 이걸 장중에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은 만약에 끝에 이거 상한가 갈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다 손실폭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있을 것이라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신성통상 종목을 특징주로 뽑았지만 또 우려의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좀 신중하게 투자하십사라고 해서 이 종목을 특징주로 뽑았습니다. 네, 강영윤 전문가님은 신성통상을 뽑아주셨는데요. 일본의 불매 운동 수혜주로 오늘 상한가를 보였는데 추가 상승의 기대는 되나 장중 대응을 잘 하실 분만 자신 있게 들어가셔라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동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눈여겨보신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어떤 특징주 관심이 가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JYP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신라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라젠을 좀 보시면 사실은 뭐 웃을 만한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신라젠이 지금 연 이틀 지금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자의 코스닥 지수가 7% 가깝게 7% 넘는 그런 이제 하락률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도 사실은 신라젠의 뭐 영향력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팩400입니다. 그동안에 신라젠을 굉장히 좀 크게 끌어올렸던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15만 원대까지 육박했었던 가장 큰 요인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임상을 통해서 신약에 대한 이제 출시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크게 진행이 있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5일선, 21선 역배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일단은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기 상태로 빠져드는 이제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팩400에 대한 이제 임상 실패 부분들, 이제 권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지금 수준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좀 어디까지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쉽게 말씀해서 앞서 이제 HLB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 좀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하한가에서 물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한가에서 풀리면서 기대감들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시간을 좀 벌면서 새롭게 좀 임상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라젠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냉랭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하한가 잔량 자체가 거의 뭐 1,100만 주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엑소도스가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신라젠에 들어가 있는 CB 물량에 대한 내용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문제겠죠. 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그런 사채 그리고 풋옵션 부분들이 좀 실행이 됐었을 때 과연 신라젠에서 이러한 물량들을 좀 받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라젠의 이러한 하한가 행진이 계속적으로 좀 바이오 업종 그리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지수가 어느 정도에서 하방 흐름들 그리고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해결이 되진 그러한 이제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릴 이러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그날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라제에 대한 의견 자체는 아직까지는 하한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리는 걸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신라젠이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은 오늘 하한가를 맞은 신라젠을 뽑아주셨습니다. 면역 항암제 팩사박 임상 중단 쇼크가 지속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죠. 자, 또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함께 소통하고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이시죠? 그 사진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방송 입장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 밤 11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요. 그날그날의 승자가 알려주는 이 시크릿 종목이 공개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종목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방송 이용권, 푸짐한 상품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이 당첨권을 거머쥐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세요. 0830님 그리고 9080님이신데요. 두 분 다 빵빵 2개가 있네요. 자, 모두 성공 빵빵 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앞서서요.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에 대한 움직임 한번 살펴봐야겠죠. 또 승자는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최영동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한솔 테크닉스가요. 아쉽게도 오늘장인가요? 8월 5일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이 천보는 7월 30일 고가 기준으로 3.99%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강현균 전문가셨습니다. 천보가 강현균 전문가를 우승자로 만들어주셨네요. 자, 이렇게 승자랑 패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점점 더 오늘의 종목이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전 더 궁금해지는데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최영동 전문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빨리 나오고 싶으셔서 엉덩이를 들썩들썩이시는 게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입니다. 지금 5글자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최근 뉴스에 가장 핫하고요. 인수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동 전문가 이 5글자의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시죠. 자, 오늘의 승자시네요. 승부사 강형균 전문가,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시죠.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역시 5글자입니다. 두 종목 모두 유명해서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힌트를 이렇게까지 드려도 되나 싶은데 저는 이 종목 생각하면 참치랑 양반죽이 떠오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지 알 것 같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자이신 이 강영균 전문가는요. 잠시 뒤 밤 11시에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을 공개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종목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거 끝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 인수전쟁의 도마 위에 올린 그 종목을 가지고 와주신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머니W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웅진코웨이입니다. 저는 웅진코웨이 하면 사실 렌탈 사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드는 제품들, 비데부터 공기청정기, 거기도 정수기 유명하잖아요. 이런 제품들의 렌탈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꾸준히 매출이 나갈 거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떤지 참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실적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몇 번이고 들썩들썩 그렇습니다. 드디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얼마 전에. 자, 2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액이 7,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YOY 기준으로 11% 성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생활가전을 생산해내주고 판매를 하는 업체 쪽에서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성장이라는 거는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덩치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382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 넘는 성장률을 보여준 겁니다. 그와 만큼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작용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서 사실은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국내 1위 렌탈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한 가정에 거의 다 지금 웅진코인 꼭이 아니더라도 그죠. 정수기가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사업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성장성은 상당히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좀 놀랍게 나왔어요. 말레이 시장 쪽에서 상당 부분 좀 크게 좀 횡보가 좀 광폭 횡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이 포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해외 시장 쪽에서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난세에서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웅진코웨이 국내 매출도 좋지만 또 해외 말레이시아에 또 광폭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그리고 요즘 또 웅진코웨이가 뉴스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혹시 너도 나도 하는 바로 그것, 거시기 그것 때문에 가져오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웅진코웨이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어려울 때 뭐 지수에 대한 견인차 역할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당시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과연 웅진코웨이를 제가 왜 갖고 나왔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웅진코웨이가 재매각 매물로 시장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와. 예, 좀 아쉽습니다. 항상 뭐 M&A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피인수기업, 인수기업이죠, 인수기업. 인수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화답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사업자라는 거,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매물이 아니고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요. 네.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숏리스트가 나왔습니다. SK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하이얼, 네. 그리고 글로벌 펀드, 상업펀드 칼라일과 여기저기서 달려드는데요. 지금 네 네. 군데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네 군데에서 얼마만큼의 입찰 가액을 써낼지 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SK네트워크 상당히 좀 귀에 익으신 기업일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하이얼도 마찬가지로 귀에 익으실 것 같은데 뭐 제 바람은 뭐 국내 기업이 사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도요. 예, SK네트워크가 국내 사업자 2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웅진코웨이를 만약에 매수를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사업 1위 뭐 독보적인 거죠. 예, 독보적인 사업 그렇네요. 구조로 지금 만들어낼 수 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나리오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자,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만 해석할 것이냐, 우리만 기대할 것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만약에 예측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지수가 빠졌을 때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웅진코웨이 마이너스 0.12%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많이 네. 업종들이 빠졌는데 웅진코웨이 이러면 선방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0.12. 뭐 지수 자체도 2%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가 빠졌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됐었고 심지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되면 시장 대비해서 거의 지금 시장 대비입니다. 상대적인 코스피, 상대적인 수익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10%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시장에 대한 수급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기대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재매각 이슈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매력을 느껴서 너도나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좀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이 불안할 때 사실 오히려 안정적인 종목을 찾게 되거든요. 시장 변동성 이렇게 맞춰서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웅진코웨이는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좀 이 매력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아시면서 이거 숨기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계속적으로 좀 영업이익, 매출액을 좀 발생을 시켜주고 있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18%,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업의 실적입니다. 작년도 배당 수익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86%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배당 수익률이겠죠.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3%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정 수익률이 연 4%, 3%에 이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지는 이유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좀 투영이 됐어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지속되고 있고요. 한일 무역 분쟁 지속이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유출이 된다는 개념인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은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디펜스를 하고자 이러한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4%대에 대한 배당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담보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시장에서. 그만큼 앞서 언급드렸듯이 매각 이슈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도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웅진코웨이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빠져드는데요.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 정리 바로 해드릴게요. 네, 최현동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바로 웅진코웨이였죠. 웅진코웨이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한번 봐주실까요? 한번 보시면요, 웅진코웨이 2분기 실적이요.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증감률에 플러스인 거 보이시죠? 이 상반기 매출이 1.5조를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실적 개선세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재매각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SK네트워크, 하이얼, 칼라인, 베인으로 4파전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관심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이 웅진코웨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 높은 배당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지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응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최영동 전문가님, 예, 네, 제 말 잘 들리고 계시죠? 예, 바로 옆에 계셔서 잘 들립니다. 네, 여기 아까 전에 이 4파전에 있어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매각 이슈가 쭉 있다가 스물스물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시장에서 좀 의구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퀘스천 마크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일단은 좀 말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사기 때문에 이 웅진코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일단은 의문부호가 좀 붙은 상황이고요. 하이얼 같은 경우도 지난번 매각을 통해 가지고 한 번쯤 입지를 좀 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은 조금 의구심이, 그러니까 퀘션버가 좀 붙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렵게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알짜 기업들을 매수를 했었을 때 자기네가 얻을 수 있는, 각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세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해서 포기를 했었던 부분들하고 지금의 현 상황은 상당히 많이 틀리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점까지 재매각 이슈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 전략이잖아요. 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1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적으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된 상승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저희가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급락세 그리고 내일자의 오픈형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감안했었을 때 내일 시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시가 부근에서 조금 빠졌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제가 여태까지는 시초가 매수 그냥 뭐 쉽게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좀 호가 매매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8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로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심플하게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급등 라인 첫 번째 자리겠죠. 79,000원 설정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웅진코웨이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자 밑줄 쫙 그을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전기 한번 들어갑니다. 네, 저도 밑줄 쫙 그어봤습니다. 바로 이 판넬에 그어봤습니다. 함께 봐주실까요? 자, 보시면 웅진코의 굉장한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실적 개선세 지속되고 있고 재매각 이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게다가 높은 배당 성향이라니 이런 웅진코에 대한 가격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으니 여기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가에서 살짝 언더 아래로 잡아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85,000원 선, 목표가 1차적으로 97,000원, 손절 라인은 79,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숙지하셔서 웅진코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불안한 시장 속에서 실적 굿, 거기에 재매각 이슈까지 앞으로 날아오를 종목, 최영돈 전문가님의 종목 웅진코웨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의 우승자 바로 강영윤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승 첨보로 하셨기 때문에 또 잠시 후 11시부터는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제가요. 시장이 진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을 확인하고 매집 공개를 또 종목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하락에도 이길 수 있는 종목 오늘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원 F&B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정말 참치부터 여러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라 실적 흐름이 정말 탄탄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가요? 아주 탄탄한가요? 예, 실적적인 부분에서 제가 동원 F&B를 가져오면서 원래는 좀 다른 되게 이 동원 F&B를 뽑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실적이 3분기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3분기요? 예, 3분기부터 좋아져요. 근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좋지 않았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네. 항상 이 동원 F&B 이 회사의 종목을 보시면 매년 2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에서 최하입니다. 최하였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7,100억으로 해갖고 작년 대비 한 9.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44억으로 한 9.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좀 낮은 거죠.
좀 떨어진 것뿐이지. 그게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 중론에 비해서 조금 하회해서 좀 그게 좀 약했다 뿐이지 3분기에는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어닝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난주에 한 좀 그 실적이 발표되면서 한 8% 정도 빠졌어요. 7, 8%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실적 발표 한 이후에 올라갈 듯 했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얘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0.04% 정도 네.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네. 3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동원 F&B 하면 참치죠. 네, 참치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추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선물 세트. 세트는 참치죠. 동원 좀 많이 네,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3분기 매년 3분기 때 매출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는 그 한 두 가지 이유로 매출이 더 올라갈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네. 5년 만에 참치값이 올라갔나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참치값이 떨어지니까.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톤당 1,700달러였던 게 1,450달러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영업이익 한 3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좋네요. 네, 좋죠. 근데 그 싼 참치를 5년 만에 최저치 싼 참치를 네. 연말까지 재고 물량을 쌓아놨습니다. 그럼 그걸로 계속 그냥 저절로 네, 그렇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횡재네요, 횡재. 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자회사인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이 지금 생산 라인을 늘렸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3분기에 나옵니다. 네. 그 두 가지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원래도 이 동원 F&B는 3분기 실적이 좋지만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또 더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사상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네. 참치 가격도 하락했고 또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최대치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 시장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수급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종목별 이 수급이 수익률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현재 동원 F&B는 수급 흐름이 어떤가요? 좋은 편인가요? 예, 동원 F&B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아요. 외국인 좋아요? 수급이 한마디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6월 12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제가 저 화면에 보시면 나오시겠는데 6월 12일부터 시작해갖고 6월 12일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순매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파는 매수량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량이 이제 지금 여기 수량이 6883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까지 순매수인데 6월 달부터 7월 달 지금까지 한 순매수량만 보면은 68억이 아닌 이 두 배인 128억 원 정도가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저거는 들어왔네요. 이제 올해에 대한 순매수인 거고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순매수가 128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이 다 그 순매도를 하고 나간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동원 F&B 같은 건 조금밖에 매도를 안 했고요. 오늘 기간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차트로 보시면 6월 12일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보면은 이제 동원 F&B가 6월 12일 날부터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거네요. 뭐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급 흐름 봤더니 외국인이 아주 계속 사고 있다고 하니까 그 숨겨진 뭔가가 참 궁금한데요. 사실 또 동원 F&B는요, 가공식품도 업계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요즘 미국에서 핫한 게 채식주의자를 위한 그런 식물성 고기라고 하는데 이거의 그 국내 독점 판매를 갖고 있다라는 제가 긴급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드셔보셨나요? 고기 맛이 나는지 궁금해요. 먹어봤습니다. 저는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소고기 값보다는 좀 비싸요.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 네. 이게 패드가 한 용기에 그 패드가 2개 들었어요. 패드가 2개 들었는데 가격이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고기 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체고기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고기가 있었어요. 콩고기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콩으로 만들었던 고기가 있었는데 그건 진짜 먹으면 뭔가 스폰지 맛 비슷하면서 맛이 안 났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저 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몸 보면 아시겠죠? 저도요.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네.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겠네요. 네, 인기가 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은 좀 이게 입소문이 좀 덜 난 것 같고요. 지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원 F&B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그 비욘드 미트라는 그 최근에 5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5월달 상장할 때 $25였거든요. 네. 지금은 700%가 넘는
220달러로 와우, 거래. 그만큼 70%, 미국에서 700%. 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욘드 미트의 네. 한국 판매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동원 F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맥도날드와 버거킹에서 그 비욘드 미트 건 아니지만 비욘드 미트와 함께 그 같이 하고 있는 임퍼서블 푸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고기를 해서 그 맥도날드와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햄버거가 많이 있죠, 매장이 있죠. 네. 그런 데서도 그 걔네 패드를 쓰겠다. 그런 대체 고기 패드를 쓰겠다고 워낙 하고 있어요. 채식주의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본다면 비욘드 미트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이제 소비 물량이 늘어난다게 된다면 동원 F&B의 주가는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워낙 사랑받는 브랜드지만 앞으로의 매출도 기대가 되는 동원 F&B. 자, 투자 포인트 저희가 정리를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와, 동원 F&B 하면 참치만 있을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네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봐주세요. 자, 동원 F&B 보시면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 이 3, 4분기에 외형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하죠. 자, 특히 3분기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추석 모멘텀도 있고 또 참치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보시면 제가 열심히 필기를 했죠. 외국인이 자, 프롬 6월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점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국인의 매수 유입량이거든요. 계속해서 빨간불 켜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 비욘드 미트 한번 보실까요? 이 비욘드 미트가 미국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 독점권이 동원 F&B에 있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이 생겨버렸네요. 자,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계속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불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 좀 확 찌르는 질문이라서 아프세요? 네, 아픕니다. 지금 동원 F&B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이 좀 컸어요. 네. 근데 오늘 반등하려고 시가부터 갭을 들었습니다. 시가부터 한 1% 정도 갭을 들어서 시장 장중에 한 3%까지 올라갔다가 시장이 워낙 무너지니까 상승분을 다 반납했는데 불구하고 플러스 0.42%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은 한 2.45%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한 2.45% 정도, 코스닥은 7.45% 정도, 네.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원 F&B는 견고하게 버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도 동원 F&B는 내일 시장도 만약에 오늘 같은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버텨줄 것이다. 저점이 다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시장도 하락하고 동원 F&B도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 전략이잖아요. 예.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동원 F&B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시가를 좀 갭 들었다가 밀렸던데 그 동원 F&B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가격에서부터 그러니까 내일 시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조금 전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전문가님,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시가가 좀 밀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거 보자라고 했는데 내일 시가에 매수하시고 조금 밀리더라도 한 2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23만 8천 원부터 23만 5천 원까지는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저는 한 30만 원 그 이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 보시고 그 이후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면서 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9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묶어서 투자 포인트 매매 전략 한 번 더 정리 들어갈게요.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영규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오늘의 종목 동원 F&B였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죠.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했던 가격 전략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3만 5천 원 혹은 23만 8천 원까지 이쪽 바운더리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손절 라인은 19만 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국민
참치 브랜드죠. 동원 F&B 강영윤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